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가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는 문제와 형은 항우사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제의와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은 기원전 179년 황태자로 책봉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유학을 공부했으나 도교에 심취했던 어머니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격은 다혈질이고 갈갈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신했던 조합우와 부처는 직경했던 등통덤을 주국으로 몰고 간 일화가 있습니다. 태자시절 오왕 유비 세자 유형과 함께 바둑을 두던 중 승부가 나지 않자 학교에서 바둑판을 두자 유연이 죽었다고 합니다. 후일 유비는 나라 왕이었습니다. 유비가 5차7고의 날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는 그의 아버지 문제의 지시를 이어주기 한 후 산업을 부하는 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덕분에 국고에는 제어가 많아졌고 그것들을 묶은 줄이 끊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노새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두 부자의 덕치를 문경치세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5초7국의 나라를 지나며 고궁국제를 고쳐 황제가 지배하는 중앙집권적 군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세를 물러받아 이를 완성시켜놓은 점에서 훗날 청나라의 옹정제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경제의 본체였던 박하고는 어찌든 이런 적절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효문 항원 태우는 능지시 경제의 동식은 양왕 유무를 다음 황제로 정할 것으로 권했으나 경제는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의 할머니인 고하옹 박씨가 죽었습니다. 경제는 고하옹의 조카 박하옹을 황씨를 번성치 못한 채로 폐위하고 새로운 항원을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장 유력한 인물은 경제의 장남 유영을 낳았고 총애도 많이 받은 호궁 유리였으나 어찌다 보니 최종적으로 항우가 된 건 다른 호궁의 왕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지의 아들이 바로 훗날 무죄가 되는 철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여다보 이러합니다. 유기의 경제가 황제로 즉위하자 경제의 장남 유영은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유일한 친누나 관도 공주는 자신의 딸 진아교를 유영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유리는 평소 경제에게 여자들을 소개하는 관도 공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왕지는 국내에서의 예학력이 상당한 관도 공주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관도 공주의 딸 진아교는 유영과의 혼담이 깨진 후 유철과 결혼하게 됩니다. 즉 한무제와 결혼하게 됩니다. 관도 공주는 어찌도 보면 당연하게도 이후 경제에게 매일 유리를 참수하고 왕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습니다. 경제도 유철이 똑똑하다고 여겼습니다. 상선원인 징조도 있어서 결국 유영을 태자에서 폐하여 임금으로 삼고 유철을 황태자로 삼았습니다. 이에 유일은 한스러워하다가 본사하였습니다. 제후왕들의 세력을 역화시키기 위해 저절을 어사대부로 동용하였습니다. 권력을 높이고 제후들의 영토를 삭감해 중앙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감행하던 중 5초7고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오나라를 비롯한 7국은 간신저조
여름 삼국지 저자가 아닙니다. 조조를 죽이면 끝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제는 조조를 거짓으로 입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레는 한국으로 향하지 않고 사행장이었던 동쪽 시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조조는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들이 나는 계속되었습니다. 경제는 좌부, 양왕, 용호 등의 활락으로 일을 지나고 합니다. 유비는 동월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서 창에 찔러 죽고 마리만 하나로 배달되었습니다. 유비 아들 유고는 민원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너는 시향교회의 의천 양당인데 발굴 현장을 보존하여 현대식 지하 박물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론리 플래넷에서는 백마장과 함께 시안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유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안에서 예한가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자는 맞는 토굴 구멍이 있습니다. 실제로 황금과 보석류의 유물은 거의 토굴되었습니다. 그 외의 유물들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왕이 죽으면 황제가 죽으면 따라서 죽는 손장 대신 맞는 토양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인체의 5분의 1 거기 정도로 합니다. 아들이 무려 13명이나 되면 이런 재난 황제들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후손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수백 년 뒤긴 하지만 후관을 시작한 광무제 유수가 이 사람의 신라면 장사정왕 유발의 후손입니다. 왕궁을 토벌했던 경시제 유연도 장사정왕의 후손입니다. 최고왕일 유수가 조고대에서 작은 집이었고 위현이 큰 집이었습니다. 초간의 서열 황제 유비도 경제의 권한인 중성정왕 유서분 후손이었습니다. 후한 말기 삼국시대 초기에는 이를 내세워 마침내는 새로운 하나를 건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제의 사람인 녹공왕 위의 후손은 바로 삼국지 유표와 유장입니다. 유씨 집안에서 천안 후왕 척한 황족의 분기점이 바로 경제입니다. 사실 유발의 경우 하룻밤 사고로 계획 없이 생긴 아들이다 보니 경제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성의 경우 워낙 위에 행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형태자인 위처를 청해한지라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말만 항자일 뿐 실제로는 별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경제에게 그래도 폐하의 아들님들인데 신경 좀 써주시라고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후손을 많이 둔 덕분에 후한말 삼국지 시대의 주요 유씨 군벌이 다 이들에게서 나오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현재의 개발이라는 의미로서 개발이라는 단어만 쓰였으나 경제시대의 비유로 이래 개발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 개발과 개발은 원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지 유비와 동명이로 한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인물입니다. 고제이술자형 함양호 유중의 아들로 경제의 오촌 아저씨였습니다. 경제의 육촌 행했습니다. 장르과 비슷한 게임으로 주장되는 육박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사고 차이가 묘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번갈아 올 수 있는 장안에서 상을 치러줬던 줬어도 될 일을 굳이 시신을 유비에게 보내서 장례식 치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제후국 본국인 양날의 제후왕이니 한경제의 통신이자 두태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군사적 역량이 매우 탁월해 5초 7구 난에서 처절한 수상전을 벌쳐 반란 주력군을 홀로 방어한 큰 전공의 공권을 가진 태의자 명장인 주하부는 한나라의 개국공신의 주바를 아들 주하부입니다. 주하부는 양해왕 유머가 전방을 맡고 있는 서해 권고를 이끌고 뒤로 진격해 전쟁과 본국과 가장 가까우며 북쪽으로는 태산과 남쪽으로는 고양 땅을 아우르는 비호간 지역 40여성을 자신은 본국으로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앞선 공공을 통해 병기 수십만 개 이렇게 넘는 금제를 쌓아둘 수 있는 재력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하거나 이업이 되는 인물을 암살하는 행위도 자주 하여 냉혹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황제였던 한경제가 라이벌로서 매우 견제했던 인물이 이때 대신들을 대표하여 두태우를 설득한 사람이 원왕입니다. 이름은 육표 효면항우 소생의 자녀는 이남 일녀입니다. 장녀가 관도공주, 장남이 한경제입니다. 한경제 때는 함정의 누이라서 정공공주였습니다. 건도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공주를 청광해도 하겠지만 중국은 공주를 구별하는데 한국에서는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우제와 결혼한 신하교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효문항우의 신시항로 에서 언급한 오나라 왕유비의 경우처럼 오나라 왕유비는 삼국지 유비와 다른 인물입니다. 삼국지의 조조와 동명이인입니다. 한자로 하면 한자가 다릅니다. 제란내 제국인 오나라는 양야가 하루에 일찍 강하는 평야시대에 봉제는 무려 3군 53성에 이르렀습니다. 농업 소금 생산량이 매우 높아 인구가 많았습니다. 상업이 발전했습니다. 또한 강물 자원 풍부하여 자체적으로 병림의 구리 생산이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 본국인 한나라에서 부과된 세금을 제소하거나 회피하면서 제국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행정교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앙의 간사의 독자적인 체제를 고쳐하여 5.7국이 난이 발생하기 전 한나라 제국 중 가장 강력한 봉국도 압박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기원전 156년 기원전 87년 제라의 주실대 황제 아명은 제자는 통입니다. 경제의 11번째 아들은 혁공항우 왕씨의 소생입니다. 그런 유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렸으면 해외 원정을 통해 혁명을 크게 무찌를 했습니다. 이분이 일철 즉 한무제입니다. 혁명을 크게 무찌르고 남을 지금의 베트남 이반 조선 망식의 한사건을 설치하였습니다. 한영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영토를 확보해 천안의 전성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진나라 시황제, 당나라 태종, 명나라 영락제, 청나라 강희제가 더불어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가운데 안사하고 꼽히고 있습니다. 일철 한무제는 16세 때 부한 경제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올랐습니다. 유학자 동중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학을 크게
봉하였습니다. 한편 이복 형제와 교족을 제어하여 황제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복 형제들을 물리치고 지위에 올랐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이며 기승이 많이 골랐지 못하던 중상정왕 유승을 계속 의심하였습니다. 유승은 경제의 서자이자 무제의 이복형이었습니다. 유승은 이 의심을 피하고자 일부러 주석에 탐닉한 모습을 보여 한무제의 칼날을 피해갔습니다. 또한 즉위 후 전대의 권신들과 일척들을 수정 면직시키고 실력과 능력으로 어지르고 겸손한 인재를 채용하여 권력의 자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그의 즉위 후 최대 사업으로 치세 장관이 서약과 통하는 시골 로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치세의 기원적 시골 로드 건설 개척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한노라고 부르는 위청과 국거병 등으로 흉내를 서탕하였습니다. 인재 채용의 조건과 자격을 가리지 않아 세력 출신 노예, 흉내 출신 노예 중에서도 인재를 등용하였습니다. 흉내를 서탕하면서 국거병이 사라져온 흉내적 왕조 출신 노예 김일제의 재량을 알아보고 적극 발탁하였습니다. 김일제가 한 신라의 소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오경 박사를 더 유학의 중점을 두고 항모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BC 127년부터 황제의 여러 아들들을 최후왕으로 분봉하여 주강 집권하였습니다. 그의 직할량을 전국으로 13주로 나누고 주마다 자살을 두어 군수를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원한을 걸착하여 농지의 관계와 운송을 도왔습니다. 대적으로는 장관을 대올지국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장군 유청, 곽계병, 이광 등에게 행로를 표시켜 행로적 선호를 시켰습니다. 다수의 행로적으로 포로로 잡았습니다. 기원전 119년에는 이청을 시켜 행로를 몽골로 내줬고 오르도스 지방을 해방하여 이권을 두었습니다. 하서에 있던 훈양왕도 항복하였습니다. 그곳에 무의 자객 추천 토랑 사군을 두었습니다. 한나라 조선에 이만조선을 멸하고 한 사군을 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 한무제는 남만 월남을 정복하여 거기다가 5군인가를 두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의 교통로를 확보하고 사역적을 입군이 계속되었습니다. 기원전 104년은 이광희 장관에게 명해 8.16 공원 북서부의 대왕국을 정벌하게 하였습니다. 흉내의 방해 세력 유지를 위해 여주로 한면을 예주시키고 tun녀를 두었습니다. 남방군은 보전성에 있던 인원과 통호를 두고 안국을 정탄 흡수하였습니다. 기원전 111년은 번호의 도반 남하국을 멸망시켜 국군을 두었습니다. 조선에는 사국을 두었지만 국군을 두었다고 합니다. 수천성병에서 원난 구의저우 방면에 이르는 연방수 야랑천 등의 종족을 교순시켜 그곳에 일꾼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원전 112년부터는 한반도 남부의 일천, 벼란, 진안, 마한,
걱정이에요. 진국가의 직접 교육을 반대하고 한 나라의 적응받치기를 거부하는 고조선으로 진명을 단행했어요. 모자는 일어체 역사회를 띠꿈과 수군군사로 파견하였습니다. 모두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조선은 내부의 분열을 항구의 투영자가 발생하여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108년 왕감성을 함락시키고 고조선을 망화시키고 영동, 일동, 진문, 연동의 활발한 정목전쟁으로 한무제는 재정이 공표가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과 절과 황수의 전매제를 시행하여 경제적 재력 확충을 시도하였습니다. 토지 분배 정책에 개설은 둔전제를 강력히 시행하였습니다. 둔전제의 일부를 개정하여 정부가 북방지역의 주민을 이주를 장려하였습니다. 북방으로 이주한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대전법이라고 합니다. 외적에게 서문한 반면 공자가 예고를 짓고 본로정식을 믿어 방사를 모아 대산에서 봉선 의식을 하였고 각지를 수령하였음을 백성들의 완성을 받았습니다. 상황량은 신세다 소홍철을 제명하고 평집법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건축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행정은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러한 정책을 통해 포기한 상인이 매석을 건설해서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무고공작을 팔기도 하여 관리의 부정이 심해졌습니다. 국민의 생활도 공평해졌습니다. 걱정 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원전 91년 수영도 강충이 예태자가 영모를 금다고 고변을 하자 모자는 예태자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태자가 강충을 살해하자 모자는 태자를 배회시키고 체포하였습니다. 체포에 불복한 예태자는 거명하여 공군과 대가에서 표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예태자의 호긴 서양제 역시 자결하였습니다. 뒤에 방군을 이끌던 선자 유진 내외 역시 자살하고 방군은 진압되었습니다. 우제는 위함을 표출하고 자결하게 하였습니다. 우제는 예체자의 장인과 장모 최적 위함의 일적에게 연자제를 전개하여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예태자의 손자이자 우제의 증손은 예태자의 조조모의 친정으로 배달을 내줬습니다. 예태의 친정 일가들이 배달을 받은 한무자는 예태자 일가를 영부로 찾아간 뒤 창호 애항화자 기원전 88년에 죽었습니다. 구의 부인 조씨 소생 제란 소재를 후계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총회는 허공이었던 구의 부인이 14개월 동안 24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공의 어머니가 14개월 만에 출산한 것을 예로 들어가 총회를 다 했지만 아들을 불령을 황태자로 세운 뒤 어린 아들 뒤에 젊은 어미가 있으면 외척이 바로 피해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구의 부인을 영모로 몰아 죽였습니다.晚年은 외적을 중지하고 재지정하였습니다.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 거리 있는 연대의 둔전을 폐지하였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데 힘썼습니다. 우제 때의 특식은 중앙 집권을 밖으로는 지역의 확대되고 특히 중앙아시아를 통해 통상교섭이 엉성하게 되는 기틀을 열어놓았습니다. 권신이자 위적을 폐지하고 신라에 있었던 인재동령을 하였습니다. 출신병의 한미한 권력들을 중용하였으며 형도적 원정시에 포로로 잡혀온
형도 포로, 김일제 등 이민족 포로 중에서도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김일제는 신나라를 세운 악마에게 협조하여 후원 광고제가 한나라를 다시 복원하자 왜 위험을 느껴 산남관대에서 신라로 망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뒤 임정에 가까워자 각광과 김일제를 불러 아들의 후견이 되어줄 것을 요원하였습니다. 천하에서 온 산에 꼽힌 맹고야 많은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못지않게 비판도 많은 인물이다. 일찍이 이링의 중과부적으로 형대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당대 학생의 사마천이 이링을 엄호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무죄는 본인의 판단도 아니면 무죄 본인의 호흡의 오빠인 이광래의 부칙으로 인해 사마천에게 극형을 내린 즉 고안을 잘라내는 의를 보고였습니다. 그대로 사마천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모제는 사마천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까지 그 고안이 없다고 무슨 대수냐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광래는 무죄의 태자를 지고 자신의 여동식을 던 창검의왕 위박을 태자로 책봉시키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죄는 자신의 후권을 보호해서 이광래의 구족을 멸하였습니다. 정작 반역의 당사자인 이광래는 형대에 퇴학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무죄는 사마천을 다시 불러들어가고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사마천에게 관을 잘라본 것에 사과를 하였다. 행동처벌 역시 비판의 대상입니다. 전쟁 비용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바람에 당대의 선진국이든지 한나라는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후한이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원인이 되어 후한 때 영제는 내감 매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관직을 고명 지방관들이 엄청난 수탈이 되었습니다. 결국 장각을 구심적으로 삼아 항건적인 난이 일어났습니다. 항관형의 난이 원인이 되어 동탁의 대도 하였으며 조정의 대도로 이어져 한나라는 결국 멸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한나라 경제라는 황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 후에 무제 시기는 한나라가 서역 남을 천하에 활용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